창고에 있던 돈은 전부 기부했다. 옥분이 폭탄 선언을 던지자 태수와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태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돈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다는 걸 알겠더라. 어머니의 날카로운 진실이 가슴을 찌릅니다. 나의 전 재산 50억 원은 고아원과 양로원에 전부 기부한다. 옥분의 선언에 거실이 죽음같이 조용해집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미경이 절규하며 분노와 절망을 동시에 표출합니다. 너희가 언제 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했니? 옥분의 반문이 차가운 칼날처럼 자식들의 가슴을 베어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이 딱 한 곳 있었죠. 바로 김옥분의 국밥집이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옥분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30년이 넘도록 지켜온 철칙이었습니다. 국물은 어제보다 진하게, 손님은 오늘도 많게. 옥분이 중얼거리며 커다란 솥에 사고를 넣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30년 넘게 지켜온 아침 인사였죠. 굵은 손가락으로 국물 맛을 보니 오늘도 완벽했습니다. 진한 사골 육수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 냄새만으로도 단골 손님들은 옥분의 가게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옥분의 국밥집은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습니다. 허름한 외관과는 달리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였죠. 낡은 테이블과 의자, 그을음이 낀 천장, 오래된 냉장고까지 모든 것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벽에는 색이 바랜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바닥의 리놀륨은 수없이 많은 발걸음으로 인해 군데군데 달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묘한 정취를 자아냈어요. 특히 새벽 일찍 나온 상인들과 택시기사들, 그리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단골이었습니다. 옥분은 모든 손님의 취향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 기사는 고춧가루를 많이, 박 사장은 김치를 적게, 정 아저씨는 깍두기를 듬뿍, 최 기사는 마늘을 많이, 이런 식으로 수십 명의 취향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주문하기도 전에 딱 맞는 국밥을 내놓곤 했죠. 사장님, 오늘도 일찍이네요.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이 사장이었어요. 키가 작고 살짝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그는 매일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옥분은 능숙하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장님, 어서 오세요. 오늘 국물이 특히 끝내줍니다. 어제 사고를 하루 종일 우려냈거든요. 옥분의 손놀림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어요. 뜨거운 밥 위에 푹 고운 사골 고기를 올리고 진한 국물을 부어가며 파와 양파를 척척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고춧가루와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니 완벽한 한 그릇이 완성되었죠.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을 받아든 이 사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이 맛이야. 사장님 손맛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사장이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게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장의 활기가 서서히 옥분의 작은 가게 안으로 스며들어왔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수다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국자로 국물 푸는 소리가 어우러져 정거분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가게 안은 마치 큰 가족의 식탁 같은 느낌이었어요. 옥분아. 친구 박말순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옥분과 같은 나이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이 시장에서 함께 살아온 중마고우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엔 항상 장난기가 넘쳤고 시장의 소식통 역할을 하고 있었죠. 누가 장사가 잘 되고 누가 어려우며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게 없었어요. 아이고 말순아. 일찍 왔네. 오늘 반찬 장사는 안 하고? 옥분이 웃으며 말순에게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을 감고 감탄했어요. 역시 내 솜씨야. 30년을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니까. 아니, 오히려 갈수록 맛있어지는 것 같아. 말순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옥분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손님들이 듣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옥분아. 말순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창고 아직 그대로지? 그 순간 옥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눈빛이 순간 가늘게 좁혀지면서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쳤어요. 말순이 말하는 창고는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겉보기엔 낡은 잡동사니와 오래된 그릇들, 사용하지 않는 가게 용품들이 쌓여 있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지만 그 안 깊숙한 곳에는 옥분이 평생에 걸쳐 모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내가 지킬 거야. 옥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엔 남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온 굳건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그 대답에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조심해야 해.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말순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옥분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의 평범한 국밥집 할머니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놀라운 재산가였거든요. 젊은 시절 남편이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국밥집을 운영해 왔어요. 하지만 국밥집 수입만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거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귀재였던 옥분은 시장 주변 땅들이 개발되기 전부터 하나씩 사모았어요. 남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던 땅들을 헐값에 사들였고 몇 년 후 그 땅들은 수십 배의 가치로 뛰어올랐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 투자로도 큰 돈을 벌었죠. 친구들이 술값으로 쓸 돈으로 주식을 사고 다른 사람들이 명품 하나 살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으고 투자해서 쌓아 올린 재산이 무려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말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은행 직원들조차 옥분의 진짜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옥분이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자식들도 당연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남 태수는 작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고 차녀 미경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두 자녀 모두 어머니가 가난한 국밥집 할머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끔 용돈을 드리기도 하고 명절 때면 생활비를 보태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정작 옥분은 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옥분이 일부러 이렇게 숨기고 살아온 데는 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지켜본 세상의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족들끼리도 어떻게 다투고 원수가 되는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소용없다는 걸 수없이 목격했어요.
자식들이 돈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옥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지만 인간의 욕심과 탐욕 앞에선 혈육의 정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숨기고 살았던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옥부는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계속해서 손님들을 맞았어요. 설렁탕, 순대국, 뼈해장국까지 다양한 메뉴를 능숙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태수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환자가 줄고 있고 임대료는 오르고 직원 월급도 부담이라고 했어요. 미경도 집을 사느라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신혼집 마련하느라 몇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자녀 모두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둘 다 힘든 시기구나. 옥분이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곧 자식들이 자신에게 접근해 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어머니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말이죠. 과연 그날 저녁 태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은 어떠세요? 오랜만에 저희 집에 오셔서 며칠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집에서 푹 쉬시면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평소 바쁘다며 연락도 자주 안 하던 태수가 갑자기 이런 정중한 제안을 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옥분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요? 그래, 한번 놀러 갈게. 고마워. 옥분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옥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험난한 날들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옥분은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똑똑히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태수의 집에 가기로 한 다음 날 옥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바로 가는 대신 시장 뒤편에 있는 작은 골목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옥분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겠어. 옥분이 중얼거리며 낡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창고 안에는 오래된 그릇들과 가게 용품들이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옥분은 그 뒤편으로 걸어가 벽 한쪽을 살짝 밀었습니다. 그러자 숨겨진 작은 공간이 나타났죠. 그 안에는 낡은 옷가지들과 함께 특별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구멍난 스웨터, 때가 낀 바지, 해진 신발까지 모두 옥분이 몰래 준비해둔 것들이었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이제 진짜 연기를 해볼 시간이 왔구나. 옥분이 쓴웃음을 지으며 그 옷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미경이 일하는 병원 간호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김 간호사라는 그 여성은 옥분을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경 씨 어머님이시죠? 김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경이가 늘 신세를 지고 있어요. 옥분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김 간호사의 다음 말이 옥분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미경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엄마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요. 뭔가 집안 사정이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미경이가 직장에서까지 어머니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부정적인 방식으로 말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뭔가 실수를 했나 보네요. 옥분이 애써 태연하게 말했지만 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옥분은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70이 넘은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거친 손등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모습이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옥분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머리를 부스스하게 헝클어뜨리고 며칠 안 씻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낡은 옷들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멍난 스웨터와 색이 바랜 바지, 굽이 다른 신발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었죠. 화장대에서 연극용 화장품을 꺼낸 옥분은 얼굴에 그을음을 살짝 묻혔습니다. 특히 손톱 밑과 손등에는 때가 낀 것처럼 보이도록 했어요.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단정한 국밥집 할머니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 같았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옥분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보따리 하나를 준비했어요. 그 안에는 헌 속옷 몇 벌과 낡은 수건, 그리고 거의 다 떨어져가는 약병 하나를 넣었습니다. 완벽한 가난한 노인의 행색이었죠. 다음 날 아침 변장을 마친 옥분은 태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등을 더 구부리고 걸음걸이도 힘없게 만들었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안쓰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태수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로비와 최신식 엘리베이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이 이곳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느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태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말끔한 모습의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런... 태수가 당황스러워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갑자기 가게에 문제가 생겨서 며칠 있을 곳이 없어졌어. 옥분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어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당황과 함께 미묘한 거부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며칠은 계셔야죠. 태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태수의 아내 영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옥분에게 정중했던 영희도 이번엔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영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며느리야, 미안해. 잠깐만 신세를 질게.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태수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머님. 우선 들어오세요. 하지만 옥분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들의 미묘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계속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고 영희는 옥분이 앉은 소파를 신경 쓰는 듯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하게 맞아주던 손자들도 할머니의 변한 모습에 어리둥절해했어요. 할머니,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 막내 손자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영희가 아이를 나무랐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진 후였어요. 태수는 아이들을 방으로 보내고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못 냈어. 그래서 쫓겨났지 뭐. 옥분이 한숨을 쉬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걱정과 함께 부담스러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옥분은 작은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어머니를 이런 곳에 재우지 않았을 태수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일 좀 더 나은 곳을 찾아볼게요. 태수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용도실에 누워있던 옥부는 방 밖에서 들려오는 태수 부부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 계속 계실 건 아니잖아. 영희의 목소리였어요. 나도 곤란해. 병원 일도 바쁜데 집에까지 이런 일이. 태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영희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이 기회에 창고 열쇠라도 받아내면 어떨까? 어머님이 그거 갖고 계시잖아. 옥분의 귀가 번쩍 떴습니다. 드디어 나왔군요. 진짜 속마음이 말이에요. 쉿, 애들 깰라. 태수가 아내를 조용히 시켰지만 이미 모든 대화를 들은 후였어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도와드린다는 명목으로 재산 관리를 맡아보자는 거야. 영희가 속삭였습니다.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태수가 망설이는 듯 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어머님이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말이야. 옥부는 이불을 더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죠. 이제 시작이구나. 옥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옥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좀 쉬시고 내일 미경이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태수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옥분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태수의 집에서 이틀째 되는 날, 옥분은 일부러 더욱 초라한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아침에는 기침을 자주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척했어요. 손도 자꾸 떨리는 것처럼 연기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 뒤에는 다른 속셈이 숨어 있다는 걸 옥부는 알고 있었어요. 괜찮아, 아들아.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런가 보다. 옥분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태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어머니, 그런데 가게 일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임대료 문제도 그렇고. 글쎄다. 나이도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만두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옥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태수의 눈에 이상한 빛이 번쩍했어요. 기회가 왔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어머니, 혹시 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리하셔야 할 텐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옥분이 기다리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아, 그 창고 말이냐? 옥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기에 뭐 대단한 건 없어. 그냥 옛날 물건들만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는 해보셔야죠. 혹시 중요한 게 있을지도 모르고요. 태수가 은근히 떠보는 듯 했어요. 옥분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가? 그럼 언제 한번 같이 가볼까? 옥분이 일부러 순진한 척 물었습니다. 네, 좋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수가 너무 빨리 대답해서 오히려 수상했어요. 그날 오후 태수는 병원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옥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영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영희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어딘지 어색했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차를 가져와서는 옥분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뭔가? 옥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 사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 같은 곳도 요즘 좋은 데가 많다던데. 옥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사흘도 안 되었는데 벌써 요양원 얘기를 하다니요.
요양원? 옥분이 놀란 척했어요. 아, 나쁜 뜻이 아니에요. 요즘은 정말 좋은 시설들이 많거든요. 전문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요. 어머님 같은 분께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영희의 말은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렸지만 옥부는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창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런가? 옥분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네, 한번 알아보실까요? 제가 좋은 곳들 리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영희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는 남편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옥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양원 얘기에 관심을 보이시던데.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잘 됐네. 빨리 진행하자. 태수가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옥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끝까지 가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태수는 어머니에게 병원 검진을 받아보라고 제안했어요.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검사? 옥분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거죠. 옥부는 태수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치매나 다른 질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 재산 관리 문제를 자연스럽게 가족이 맡을 수 있거든요. 그래, 한번 받아보자. 옥분이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는 동안 태수는 계속 의사에게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서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담당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르신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건강하시네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태수의 얼굴에 실망하는 기색이 스쳤어요. 옥부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창고 정리하는 일은 언제 하실까요? 태수는 정말 끈질겼어요. 계속해서 창고 얘기만 했습니다. 아들아, 그렇게 급할 것도 없잖니? 옥분이 은근히 떠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정리하시기 전에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테니까. 옥분은 태수의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옥분은 화장실에 가다가 태수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경아, 나야. 어머니 일말인데. 태수가 동생에게 전화를 건 거였어요.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거든.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 그런데 말이야, 창고 열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의논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옥부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응, 요양원 얘기도 나왔어. 영희가 알아보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동의하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한번 와서 설득해봐. 옥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두 자식이 합심해서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동시에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내일 와. 좋아. 그럼 어머니한테는 걱정돼서 온다고 하자. 자연스럽게.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옥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미경이도 온다는구나. 옥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네. 옥분은 눈을 감고 깊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태수 혼자의 반응을 봤다면 이제는 두 자식이 함께 어떻게 나올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미경이는 어떨까?
옥분이 궁금해했어요. 차녀인 미경은 장남인 태수보다 더 현실적이고 냉정한 성격이었거든요. 아마 더욱 직설적으로 나올 것 같았어요. 옥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았지만 끝까지 가볼 작정이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마음을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말이죠. 다음 날 오후 차녀 미경이 태수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평소 단정한 간호사복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은 미경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어요. 현관 앞에서부터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본 미경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거부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일이? 미경이 말끝을 흐렸어요. 평소 똑 부러지는 성격의 미경다운 반응이었죠. 미경아, 와줘서 고마워. 옥분이 반가운 척하며 딸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어머니와 포옹하는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상황을 오빠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계실 수는 없잖아요. 미경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안부 인사도 제대로 없이 말이죠. 태수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지. 미경은 거실을 둘러보더니 태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 남매는 잠시 부엌으로 가서 속닥거렸어요. 옥부는 귀를 기울여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 했지만 너무 작은 소리라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간호사답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호텔을 잡아드릴게요. 여기서는 안 돼요. 옥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호텔? 왜 갑자기?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 오빠 집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오빠도 바쁘고요. 차라리 깔끔한 호텔에서 지내시는 게 나아요. 미경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를 빨리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다는 의도가 뻔히 보였죠. 그런데 호텔비가 옥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미경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보내놓고 나면 어머니를 통제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창고 문제도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미경아, 그런데 너 요즘 집 장만한다고 돈이 많이 들지 않니? 옥분이 일부러 물어봤어요. 미경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어머니 일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옥분은 미경의 눈빛에서 거짓말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실 미경은 신혼집 마련하느라 대출을 엄청나게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날 저녁 옥분은 일부러 산책을 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 앉아서 미경과 태수가 하는 얘기를 엿들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과연 옥분이 나간 틈을 타서 남매는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야.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어머니가 이런 상태가 될 줄 몰랐어. 태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오빠, 창고 얘기는 어떻게 됐어? 미경이 본격적으로 핵심을 꺼냈습니다. 아직 열쇠를 안 주시더라고. 자꾸 미루시고. 그럼 안 되지.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미경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지. 오빠, 솔직히 말해봐. 창고에 정말 돈이 있는 거 맞지? 미경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어요. 말순 이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 상당하다고.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금액일 거야.
미경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가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네. 그런데 어머니가 쉽게 내주실 것 같지 않아. 워낙 고집이 세시잖아. 미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오빠,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뭔데? 요양원 말이야. 좋은 요양원에 모셔드리고 우리가 어머니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거지. 태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좀. 왜?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일도 생겼잖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거야. 미경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듯 했어요. 사실 내가 이미 몇 곳 알아봤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좋은 곳들 말이야. 정말? 응. 그런데 오빠 문제는 어머니 설득이야.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할 수 있을까? 태수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실 리 없는데.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거야. 우선 어머니 건강 문제를 부각시키는 거지. 혼자 지내시기 어렵다는 걸 강조하고. 미경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를 정말 걱정해서 하는 일이라는 걸 납득시켜야 해. 이때 옥분이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남매는 재빨리 대화를 멈추고 자연스러운 척했어요. 어머니, 산책 어떠셨어요? 미경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좋더라. 공기도 맑고. 옥분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자식들의 대화를 다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미경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본격적으로 설득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이런 상태로 혼자 지내시는 건 위험해요. 무슨 소리냐? 옥분이 반문했습니다.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미경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정말 좋은 요양원이 있거든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시설도 최고예요. 옥분이 미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요양원에 나를 보내겠다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히 지내시면서 건강 관리도 받으시고. 미경은 계속해서 요양원의 장점들을 나열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그 모든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미경아, 내가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옥분이 조용히 물었어요. 미경이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왜 어머니를. 그럼 됐다. 옥분이 말을 끊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하지만 옥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신이 서고 있었어요. 미경도 태수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 늦게 옥분은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자식 모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 한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정말 이럴 줄 알았지. 옥분이 쓸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확인해 봐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과연 자식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말이죠. 미경과 태수가 요양원 계획을 세우고 있던 바로 그날, 옥분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태수가 병원에 간 사이 옥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옥분이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친구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어둡고 무거웠어요. 말순아? 어떻게 여기까지? 옥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옥분아, 나 할 말이 있어. 말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가도 될까? 옥분은 말순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말순은 평소 활발한 모습과는 달리 위축되어 보였어요.
손을 계속 비비며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죠.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옥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옥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옥분이 점점 불안해졌어요. 내가 내 창고 얘기를 미경한테 말했어. 말순이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옥분은 마치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이가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야.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니까 도와드리고 싶은데 혹시 어머니가 숨겨둔 재산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순이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옥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창고에 좀 모아둔 게 있다고만 했어. 그런데 미경이가 자꾸 캐묻더라고.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다 말했다는 거야? 옥분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말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가 그러는 거야.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시니까 자식들이 도와드려야 한다고 그럴듯하게 말하더라고. 옥분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자식들이 왜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왜 그렇게 확신에 차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말순아, 미경이가 너한테 뭘 줬니? 옥분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어. 반찬 가게 월세가 밀렸다면서. 얼마를? 500만 원.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옥분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죠.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돈 앞에서는 자신을 팔아넘겼던 겁니다. 말순아, 너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옥분이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옥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가게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날 상황이었거든. 말순이 변명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 비밀을 팔아넘긴 거야? 옥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죠. 이제 미경이와 태수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알겠어. 옥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미경은 거실에 말순이 있는 걸 보고 잠시 당황했어요. 말순 이모, 어떻게 여기에? 미경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은 미경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미경아, 너 말순한테 뭘 했니? 미경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순이가 다 얘기했어. 내가 돈을 주고 내 비밀을 캐낸 것도. 미경은 잠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이내 당당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어머니 혼자서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엔 너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다고? 옥분이 반문했습니다. 네,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어머니 나이에 그런 일들을 처리하시기엔. 그래서 내가 대신 관리하겠다는 거야? 미경이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오빠가 어머니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옥분은 딸의 당당한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미경아, 그 돈이 내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당연히 어머니 것이죠. 하지만 관리는 저희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옥분은 미경의 논리에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어머니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거든요. 그럼 내가 죽으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옥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경이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당연히 저희가 상속받겠죠. 어머니의 자식이니까요. 옥분은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미경은 이미 자신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말수는 두 모녀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나는 이만 갈게.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잠깐. 옥분이 말순을 붙잡았어요. 내가 받은 그 돈 미경한테 돌려줘. 뭐? 말순이 놀랐어요. 내 친구가 내 딸한테 돈을 받고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해서 못 살겠어. 말순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옥분아, 그건 됐어. 그냥 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거실에는 옥분과 미경만 남게 되었죠. 어머니, 말순 이모한테 왜 그렇게 심하게. 미경이 말했지만 옥분이 차갑게 쳐다보자 말을 멈췄어요. 미경아, 이제 내 속마음을 다 알겠다.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해? 옥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내 재산을 차지하려는 게 오해야?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현실을 인정하세요. 어머니 나이에 그런 큰 돈을 혼자 관리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옥분은 딸의 차가운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아. 내 마음은 알겠다. 옥분이 말했어요. 그런데 미경아,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요? 만약 내가 정말 가난했다면 그래도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옥분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돈 앞에서는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도 말이죠.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옥분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반격을 시작할 때였어요. 말순의 배신을 확인한 후 옥분은 마음속으로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고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똑똑히 보여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은 일부러 더욱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태수와 미경 앞에 앉았어요. 얘들아, 어제 말순이가 와서 하는 말이. 옥분이 한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창고에 있던 돈이 다 없어졌다는 거야. 옥분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태수와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난주에 창고에 도둑이 들었나 봐. 말순이가 확인해 보니까 빈 상자만 있더래. 옥분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태수가 급하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 어머니는 완전히 무일푼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셈이지. 가게도 문 닫았고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졌어. 옥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경과 태수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재산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혹시 다른 곳에 또 숨겨둔 돈은 없으세요? 미경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옥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딸이 걱정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었어요. 없어. 그게 전부였어.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가 이마를 짚으며 말했어요. 이런, 어떡하지? 우리가 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하는데. 그 순간 옥부는 태수의 진짜 속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돈이 없는 어머니는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었죠. 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어떻게 생활하실 거예요? 연금도 얼마 안 되시는데. 글쎄다. 너희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태수와 미경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돈이 있는 어머니는 모시고 싶었지만 돈이 없는 어머니는 부담스러웠던 거죠. 어머니, 그런데 요양원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이 갑자기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옥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갑자기 왜? 아니, 어머니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옥부는 미경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돈이 없는 어머니를 빨리 요양원에 보내서 부담을 덜고 싶었던 거죠. 요양원비는 누가 내는데? 옥분이 물었어요. 그건 저희가 어떻게든 해보죠. 태수가 억지로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부담스러움이 역력했어요. 옥부는 계속해서 자식들을 시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엄마가 이제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엄마를 사랑하니? 순간 태수와 미경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죠. 당연하죠, 어머니. 돈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어머니인걸요. 미경이 말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럼 엄마를 계속 모실 거지? 옥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태수가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다만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자는 거구나. 옥분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변명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요양원에서 더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옥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그날 오후 옥부는 혼자 산책을 나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태수와 미경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엿들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옥분이 나간 후 태수와 미경은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빠, 이거 완전 낭패네.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돈이 다 없어졌다니. 태수도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지? 어머니를 계속 모셔야 하는 거야? 그게 문제지. 나도 병원 경영이 어려운데 어머니 생활비까지 감당하기 힘들어.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집 대출금 갚는 것도 빠듯한데. 그럼 요양원이 답이겠네.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미경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맞아. 저소득층 요양원 있잖아. 거기면 우리 부담도 적고. 하지만 시설이 좀 열악하지 않을까?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여유가 없는데 어떡해. 옥부는 문 밖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돈이 있을 때는 고급 요양원을 얘기하더니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요양원을 보내려 하다니요. 오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돈이 없다니까 실망스럽지 않아? 태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지.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이 도둑 맞았다니. 우리도 어머니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래. 신혼집 장만할 때
어머니가 도와주실 줄 알았거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오빠, 정말 돈이 다 없어진 게 맞을까? 혹시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아닐까? 태수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럴 리가. 말순 이모가 직접 확인했다고 했잖아. 그것도 그렇지. 그럼 진짜 돈이 없는 거네. 어쩔 수 없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옥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정말로 산책을 나갔어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나니 너무 슬펐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옥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옥분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옥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돈 때문에만 자신을 대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봐야겠어. 옥분이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자식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 있어. 무슨 부탁이세요? 태수가 물었어요. 유언장을 써보려고 해. 혹시나 해서 말이야. 미경과 태수의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돈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유언장을 쓴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어머니, 돈도 없으신데 무슨 유언장을? 미경이 물었어요. 옥분이 신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돈이 정말 없다고 했니? 그 순간 태수와 미경의 눈이 번쩍였어요. 혹시 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옥분의 마지막 말에 태수와 미경의 얼굴이 순간 변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돈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쳤거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옥부는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말순이와 너희들을 다 불러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유언장도 공개하고 말이야. 미경이 급하게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돈이 있으시는 거예요? 내일 알게 될 거야. 옥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태수와 미경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거짓말을 했던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숨겨둔 돈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옥부는 약속대로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어색한 표정으로 태수의 집에 왔어요. 어제 옥분에게 호되게 혼났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죠. 모두 모였구나. 옥분이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긴장한 표정이었고 말순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옥분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내 유언장이야. 옥분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모두 그 봉투에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할 말이 있어. 옥분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창고에 있던 돈은 전부 기부했어. 순간 태수와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모든 돈을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했지. 50억 원 전부 말이야. 태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내 돈인데 왜 너희한테 상의를 해야 하니? 옥분이 반문했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그 돈으로 저희가 얼마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옥부는 자식들의 반응을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역시 그들이 관심 있는 건 돈뿐이었거든요. 도움을 받는다? 옥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도움을 준 적이나 있니? 태수가 변명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잖아요.
모시려고? 옥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모시는 거야?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고. 옥분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저소득층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게 나를 위해서야? 태수와 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말순도 옆에서 굳어 있었어요. 자신이 한 일의 결과가 이렇게 심각해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말순아. 옥분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500만 원에 평생 친구를 팔아넘겼지.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옥분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옥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옥분은 유언장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제 이 유언장을 읽어볼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옥분이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방금 전에 한 말은 거짓말이야. 네. 태수가 어리둥절해 했어요. 돈을 기부했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진짜 돈은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어. 순간 태수와 미경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다시 탐욕으로 변했죠. 그럼 정말 돈이 있으시는 거예요? 미경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옥분은 그런 딸의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있어. 하지만 문제는 누가 그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는 거지. 옥분이 유언장을 펼쳤어요. 이 유언장에는 내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적혀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지. 무슨 조건이요? 태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내 마지막 날까지 진심으로 내 곁에 남는지 볼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해서 말이야. 미경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항상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정말? 옥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무일푼이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달라졌니? 태수와 미경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알겠더라. 옥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경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기회? 옥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뭘 더 보여줬니? 하지만 옥분은 아직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좋아. 마지막 기회를 주겠어. 앞으로 한 달 동안 너희가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 거야. 태수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옥분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지키겠어요. 미경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첫째, 내가 정말 무일푼이라고 생각하고 대해라. 둘째,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생각은 접어라. 셋째, 진심으로 나를 돌봐라. 옥분은 계속해서 조건을 말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내가 판단해서 누가 진짜 변했는지 결정할 거야. 그때 유언장의 내용을 공개하겠어. 태수와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순도 옆에서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자신의 배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말순아, 너도 마찬가지야. 옥분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정말 반성하는지 볼 거야. 알겠어, 옥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야.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내 곁에 남을 수 있는지 지켜보겠어. 태수와 미경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둘 다 어머니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라도 한 달 동안은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옥부는 이미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변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과연 이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옥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태수와 미경은 정말로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어요. 매일 안부를 묻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병원 검진도 챙겨드렸습니다. 말순도 매일 찾아와서 옥분의 심부름을 하며 속죄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옥분은 그 모든 행동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여전히 계산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특히 태수는 가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고, 미경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몰래 창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어요. 말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했지만 여전히 돈 얘기만 나오면 귀를 쫑긋 세웠죠.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옥부는 다시 태수의 거실에 세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한 달이 지났구나. 옥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기대와 긴장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유언장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모셨잖아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어. 옥분이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태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가 진심이라는 걸 아시겠죠? 옥분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진심? 옥분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태수야, 내가 어젯밤에 미경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고 있어.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가 잠든 줄 알고 이제 곧 끝이다. 조금만 더 참자라고 했지? 미경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리고 미경아, 너도 마찬가지야. 남편한테 어머니 재산 받으면 바로 집 대출 갚자고 했잖니? 옥부는 한 달 동안 자식들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효자, 효녀 노릇을 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말순아, 너도 마찬가지야. 반찬가게 사람들한테 곧 친구 덕분에 큰돈 생긴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면서? 말순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옥부는 유언장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진짜 유언장을 공개할 시간이야.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옥분이 봉투를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옥분의 유언장. 나의 전 재산 50억 원은. 옥분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태수와 미경이 목을 길게 빼고 기다렸습니다. 고아원과 양로원에 전부 기부한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수와 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농담이 아니야. 이미 일주일 전에 모든 절차를 마쳤어.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저희는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자식? 옥분이 차갑게 반문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내 자식 노릇을 제대로 했니? 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정성? 옥분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돈 때문에 억지로 한 일이 정성이야? 옥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무일푼이어도 끝까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잖아. 태수와 미경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말순아, 너는 더 심해. 평생 친구를 돈에 팔아넘기다니.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옥분아, 나 정말 잘못했어. 돈 다 돌려줄게. 이미 늦었어. 옥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다음 말이 모든 것을 뒤바꿨어요. 그런데 말이야, 유원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무슨 조건이요? 미경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만약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정말 달라진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태수의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옥분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이미 기부했으니까 돌릴 수 없어. 대신 너희가 정말 변했다는 걸 보여준다면 내가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나눠주겠어.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요? 미경이 의아해했어요. 옥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거야. 사실 옥분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과 함께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자신의 요리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희가 정말 변했을 때의 얘기야. 옥분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태수와 미경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직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저희에게 정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태수가 물었어요. 그래.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야.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대해야 해. 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하지만 옥분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수와 미경이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태수는 어머니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미경은 매일 찾아와서 어머니를 돌봤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에 대한 기대 없이 정말로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말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경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고 진심으로 옥분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옥분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어쩌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는 걸까? 옥분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일까? 옥분은 마지막 시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얘들아, 사실 나한테 아직 숨겨둔 돈이 좀 있어.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수와 미경의 반응이 달랐어요. 어머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태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돈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요. 옥분은 그제야 확신했어요. 자식들이 정말로 변했다는 걸 말이죠. 그래, 너희가 정말 변했구나. 옥분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옥분이 기부했다고 한 돈은 일부였고 대부분은 아직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게 더 큰 재산이었거든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옥분이 자식들을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열쇠는 여전히 옥분의 품속 깊이 묻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열쇠를 언제 넘겨줄지는 옥분이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더 지켜본 후에 말이죠.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